현재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유망주 선수들도 유럽 무대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 한국 축구 팬들의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축구의 에이스라 불리는 손흥민 선수는 이전 한국 축구의 레전드 차범근 선수의 유럽 최다골 기록을 넘어서는 활약을 보여주었고, 지금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정상급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황희찬 선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이 두 선수 외에도 유럽에서 활약하는 축구 선수들이 한국 축구 팬들에게 국뽕을 선사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눈부신 활약을 보여준 만큼 이 선수들의 몸값 역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선수들의 몸값 탑5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한국 선수들의 추정 몸값은 트랜스퍼 마켓을 기준으로 나타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위에) 랭크된 선수는 은메페 황희찬 선수입니다. 황희찬 선수의 추정 몸값은 405만 유로, 하나로는 약 51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920 시즌 잘츠부르크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몸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의 활약을 살펴보면 리그에서는 오스트리아 리그 정상급의 활약을 보여주었죠. 그렇다고 황희찬 선수가 리그에서만 활약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마무시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경기가 5경기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황희찬 선수는 매 경기마다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챔스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인 행크와의 경기, 그는 한 골 2도움을 기록하며 해트트릭을 달성한 홀란드와 함께 팀의 6대2 대승을 이끌었죠. 게다가 후스코어드닷컴 기준 10점 만점을 받으며 완벽하게 챔스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리버풀과의 경기, 이번 발롱도르 경쟁에서 2위를 차지한 반다이크를 넘어뜨리며 득점까지 기록해 한국 팬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해 주었죠. 그날 완벽한 왼발 크로스로 미나미노의 골까지 어시스트하며 작년 유럽 챔피언인 리버풀을 상대로 승점을 따오기 직전까지 갔으나 아쉽게 실점을 허용해 4대3으로 경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리와의 경기, PK를 만드는 활약에 이어 다시 한번 만난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쿨리발리를 상대로 돌파를 시도하다 걸려 넘어지면서 PK를 유도하는 활약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챔스 조별리그 5차전 행크와의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하며 시즌 8호 골이자 챔스 3호 골을 넣게 되죠. 이렇게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황희찬 선수는 챔스 조별리그 5차전 종료 기준 챔스 공격 포인트 공동 6위에 오를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활약으로 챔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잘츠부르크는 리버풀과의 챔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이기면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6차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리버풀을 이겨서 꼭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활약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4위에 랭크된 선수는 최근 디종에서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한 권창훈 선수입니다. 권창훈 선수의 추정 몸값은 495만 유로, 하나로는 약 63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 리그의 디종에서 독일 분데스리가의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해 정우영 선수와 한수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4번째로 유럽 5대 리그에서 한 시즌 10골 이상을 넣은 기록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요. 공격수가 아닌 포지션으로는 그가 처음 세운 기록이었죠. 이 기록을 세운 시즌인 17-18 시즌, 디종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며 시즌이 거의 끝나갈 무렵 권창훈 선수는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안타깝게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권창훈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던 한국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 누구보다 아쉬웠을 권창훈 선수는 이후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해 첫 교체 출전 경기에서 데뷔골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출전 기회를 잡아 더욱 큰 활약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3위에 랭크된 선수는 이제는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한 한국 대표팀의 전 주장 기성용 선수입니다. 기성용 선수의 추정 몸값은 540만 유로, 하나로는 약 69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18년 뉴캐슬와의 2년 계약을 체결해 18-19 시즌부터 뉴캐슬에서 출전하며 현재까지도 유럽에서 축구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죠. 하지만 내년 여름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하지 않으면 뉴캐슬은 이적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뉴캐슬로 이적할 당시 라파엘 베니테즈 감독이 이끄는 뉴캐슬에서 준주전급의 활약을 펼치며 나름의 출전 시간을 받으며 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8-19 시즌이 끝나고 라파엘 베니테즈 감독은 뉴캐슬 감독직을 내려놓게 되며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뉴캐슬에 부임하게 됩니다. 새로운 감독의 부임으로 새 감독과 스타일이 맞지 않은 기성용 선수는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죠.
이런 기성용 선수는 현재 팀 내에서 입지를 잃어가며 결국 뉴캐슬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팀을 떠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미 30이 넘은 나이지만 계속해서 유럽에서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위에 랭크된 선수는 발렌시아에서 꾸준히 성장해가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추정 몸값은 1800만 유로, 하나로는 약 230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발렌시아 유스팀에서 성장해가며 또래보다 월등한 실력을 보여주었죠. 그렇다 보니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의 유망주로서 큰 기대를 받아왔었는데요. 결국 이강인 선수는 U20 월드컵에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U20 월드컵 결승 진출을 이끌었고, 마라도나, 메시에 이어 만 18세의 나이에 골든볼을 수상하는 활약을 선보였죠. U20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하고 발렌시아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는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발렌시아의 감독이었던 마르셀리노 감독이 경질되고 셀라데스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출전 기회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출전 기회로 인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교체로 출전하며 한국 선수 최연소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고, 최근 라리가 첫 선발 출전 기회에서 라리가 데뷔골을 넣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데뷔골 말고도 이전 발렌시아의 두 골에도 기점이 되는 활약을 보여주었죠. 이런 활약에 이강인 선수는 U21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인 코파 트로피 최종 후보 10인에 포함되는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최종 후보 10명 중 공동 9위에 오르게 됩니다. 비록 최하위였지만 후보 중 이강인 선수가 18세로 최연소 선수였고 득표까지 성공하는 활약을 펼치게 되죠. 이런 이강인 선수가 계속해서 성장해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선수에 이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1위에 랭크된 선수는 현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추정 몸값은 7,200만 유로, 하나로는 약 920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초반 부진하고 있는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밥값을 해줬던 선수로 분데스리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함부르크, 레버쿠젠을 거쳐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으로 이적하며 자신의 기량을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에서 포체티노 감독 밑에서 꾸준한 기회를 받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꾸준히 활약을 보여주던 손흥민 선수는 저번 시즌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저번 시즌 챔스 8강 맨시티전에서 1차전 결승골과 2차전 토트넘의 3골 중 2골을 넣으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4강으로 이끌었다고 해도 무방한 원맨쇼의 활약을 펼쳤죠. 결국 1, 2차전 합산 스코어 4대4 동점으로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토트넘이 57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로 개편된 이래 최초로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4강 아약스를 꺾고 결승에 올라 리버풀과의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결승전에서 선발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박지성 선수 이후 두 번째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 무대에 오른 한국인이 되었죠. 챔스 결승에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공격진의 부진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리버풀의 수비진을 넘지 못하며 2대0으로 패배하게 되었죠. 이번 시즌에도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골과 어시스트로 공격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저번 시즌 막바지에 퇴장으로 인해 받은 징계로 리그 2라운드까지 출전을 못하다 3라운드부터 출전했고 리그 5라운드 크펠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시즌 첫 득점과 함께 이 경기에 MOM에 선정되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에서 득점을 이어가며 차범근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 유럽 무대 통산 최다골 기록인 121골을 넘어 기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챔스 조별리그 지베지다전에서 기록했는데요. 이 경기에도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이번 연도에 이러한 활약으로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인 발롱도르에서 최종 30인 후보에 드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한국인 중에서 설기현, 박지성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발롱도르 후보 내에 들어간 것이었는데 그중 손흥민 선수가 최초로 발롱도르 30인 후보에 든 것이었죠. 결국 손흥민 선수는 30명의 선수 중 22위로 총 4표를 받으며 아시아 축구 역사상 발롱도르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이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 약 400억의 이적료로 이적했는데요. 현재 추정 몸값이 약 900억 정도니 2배 이상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몸값의 변화만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뤄냈는지 알 수 있죠. 최근 이전 토트넘의 감독인 포체티노가 경질되고 무리뉴가 새로 토트넘에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우승 청부사라 불릴 만큼 트로피를 잘 따기로 유명한 무리뉴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앞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리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국 선수들의 몸값 탑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의 몸값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어린 선수들도 순위에 많이 랭크되어 있는 만큼 더욱 성장해 한국 대표팀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